어느 가을날 따스한 햇살이 언덕을 따라 길게 드리워지던 때였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이 계절에만 피어나는 귀한 붉은 달뿌리 버섯을 찾고 있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이 버섯은 아주 깊은 숲속에 썩은 나무 밑동에서만 자라며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 버섯을 할머니의 오래된 지병인 백내장을 치료하는 데 쓰고 싶었다. 그녀는 숲의 냄새와 소리에 집중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는 바삭거리는 낙엽 소리가 울렸고 머리 위로는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작은 냇물을 건너던 중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가 다쳤나 싶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 짐승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신음소리는 냇물 옆 무성한 수풀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깊은 숲속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호기심과 동시에 걱정을 자극했다. 호기심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 서연은 조심스럽게 수풀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약초 채취용 칼이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낯선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찢어진 검은색 재킷 사이로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다. 그의 머리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그의 오른쪽 다리는 부러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몸은 온통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이었다.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동자는 그가 시력을 잃었거나 혹은 깊은 의식불명 상태임을 짐작게 했다. 그의 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잃어버린 것처럼 공허하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고급스러운 명함 지갑이 흙에 파묻혀 있었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바로 연민이 공포를 압도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팔에는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그의 다리에는 뼈가 부러진 듯한 흔적이 있었다. 그의 몸은 차가웠고 그의 숨결은 희미했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남자의 팔에 난 가장 깊은 상처를 지혈했다. 출혈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다. 임시방편으로 응급처치를 마친 서연은 그를 숲속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맹수들이 출몰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그녀의 작은 몸으로 건장한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온몸의 힘을 다해 그를 부축했다.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녀는 굽이진 오솔길을 따라 끈기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녀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를 업고 가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비록 그가 듣지 못할지라도 그녀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을에 대한 이야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 들었던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고 싶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그를 작은 오두막집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할머니는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 말없이 약초 바구니를 꺼내들고
능숙한 손길로 약재들을 갈아 남자의 상처에 발라주셨다. 할머니는 서연의 착한 마음이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네 마음이 이 아이를 살렸구나.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 이 아이를 잘 보살피거라.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를 방에 눕히고 그의 상처를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숨결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묘한 슬픔과 고독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낯선 남자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왜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것일까?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정성껏 돌보았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약을 먹이고 상처 부위를 닦아주며 매일 그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조금도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그를 돕고 싶은 순수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혁.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벌 기업 중 하나인 JK그룹의 젊고 능력 있는 CEO였다. 그는 내부 배신자들의 음모에 휘말려 위험한 추적을 당하고 있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위장된 습격으로 인해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시력까지 잃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았다. 그는 돈과 권력의 굴레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으로 여겼다. 그녀의 마음은 계산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시골 처녀의 따뜻하고 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었다. 그녀는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구해낸 이 눈먼 남자가 나중에 그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될 강력한 재벌 CEO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녀의 손길은 그의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통해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에 반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그녀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을 움직이는 재벌 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은 그녀의 뺨에 닿았고 그는 그녀의 따뜻한 천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서연 씨, 당신은 나의 빛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그의 모든 사랑과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이준혁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그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에 반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그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을 움직이는 재벌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이준혁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은 그의 뺨에 닿았고 그녀는 그의 따뜻한 천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이준혁 씨, 당신은 나의 빛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이며 그녀의 모든 사랑과 진심을 담아 그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이준혁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지독한 통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눈앞에 펼쳐진 칠흑 같은 암흑이었다. 그는 모든 감각을 잃은 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손을 감싸는 작고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귓기에 조심스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시훈 씨, 괜찮으세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그의 차가운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이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당신, 아니 서연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활짝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고왔다. 이준혁은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빛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소연은 매일 그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맑고 고운 새소리가 아침을 여는 이야기, 오후에 따뜻한 햇살 아래서 곤히 잠든 고양이 이야기,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노인들이 모여 앉아 나누는 정겨운 이야기까지. 그녀는 그에게 세상을 보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았고 그녀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이준혁은 잠든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통해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반했고 그녀의 진심에 반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그녀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을 움직이는 재벌 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과 부에 이끌려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사랑이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바랐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를 제거하려는 김태민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한편 이준혁의 비서인 박민주는 이준혁의 실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이준혁이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장소를 추적하고 그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추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준혁의 라이벌인 김태민이 이준혁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준혁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민주는 이준혁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준혁이 남긴 짧은 음성 메시지에서 미세한 잡음과 함께 숲 냄새라는 단어를 해독해냈다. 그 단서들은 너무나 미약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회장님, 어디 계신 겁니까?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이준혁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그는 이준혁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이준혁이 단순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거당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준혁을 반드시 찾아내
그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준혁이 사라진 후 JK그룹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김태민은 이준혁의 부재를 틈타그룹의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준혁의 복귀를 위해 그리고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준혁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 이준혁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는 그녀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서연 씨, 당신은 나의 빛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그의 모든 사랑과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마을에 남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이준혁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그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에 반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그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을 움직이는 재벌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소연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이준혁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을 잃은 채였다. 그는 소연의 곁에 있으면 자신이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었고 그녀의 손길은 그에게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꿈결처럼 행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돈과 권력에 찌든 차가운 인간으로 볼까봐 겁이 났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준혁의 라이벌인 김태민이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준혁이 사라진 후 JK그룹의 권력은 혼란에 빠졌고 김태민은 그 틈을 타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준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이준혁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동원해 이준혁의 마지막 흔적을 추적했다. 회장님 이준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강원도 외곽입니다.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이미 폐차 처리되었고 그 주변의 모든 CCTV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김태민은 보고를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살아있다니 아주 좋은 소식이군. 그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서 내 손으로 끝내야지. 그가 사라진 틈을 타 내가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지만 박민준 그 녀석이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군. 이준혁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말이야. 김태민은 이준혁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했다. 그는 이준혁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그의 수하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다. 그들은 이준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강원도 외곽의 산골 마을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날 오후 소연의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얼굴에는 냉기가 흘렀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준혁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과 동시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이 마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저희는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이준혁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다. 그때 소연은 그들에게 다가가 당당하게 말했다. 이 마을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겁니까?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소연의 용감한 행동에 낯선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이 아가씨가 누군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빨리 비켜서세요. 우리는 당신 같은 시골 아가씨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연을 밀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소연은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그들을 막아섰다. 당장 나가세요. 당신들이 이 사람을 찾고 있다면 저에게 말하세요.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연의 말에 낯선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했다. 그때 이준혁이 소연의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소연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소연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소연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서연 씨, 무슨 일입니까? 이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낯선 사람들은 이준혁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를 비웃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눈을 잃은 무능력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기 위해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들의 말에 이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소연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에게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저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저를 떠나세요. 제발 저를 떠나세요. 이준혁의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시훈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저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이준혁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때 낯선 사람들이 이준혁에게 다가와 그를 붙잡으려 했다. 소연은 그들을 막아섰다.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 가족입니다. 당신들이 누구든 저는 이 사람을 지킬 거예요. 소연의 말에 낯선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그때 이준혁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소연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그것은 JK그룹의 회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목걸이였다. 그는 그 목걸이를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JK그룹의 회장입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나의 사람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파멸시킬 겁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낯선 사람들은 이준혁의 정체를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가 눈을 잃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가 JK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이준혁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저희는 김태민 부회장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 이준혁은 비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모두 체포하여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비서인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지금 당장 김태민의 모든 비리 자료를 찾아내. 그리고 그가 나를 제거하려 했다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파멸시킬 거야. 나는 나의 사람들을 지킬 거야.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거야. 이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소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 씨, 제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이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준혁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마을을 위협하던 괴한들이 경찰에 연행된 후
마을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준혁을 향한 경외와 동시에 자신들이 감히 재벌 회장을 상대로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이준혁은 그런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오해와 불안,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그의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에게 줄 수 있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준혁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연 씨,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 하는 이 마을처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겁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빛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시훈 씨, 당신이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저는 당신의 진심을 믿어요.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준혁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정체나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날 밤 이준혁은 서연과 함께 자신의 비서인 박민준과 통화를 했다. 그는 민준에게 김태민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할 것을 지시했고 자신은 내일 아침 일찍 서연과 함께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회장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의지에 안도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저는 회장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이준혁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에게 서연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세상에 발을 들이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은 서연과 함께 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와 그들을 배웅했다. 그들은 이준혁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맡겼고 서연에게는 그들의 희망을 담아주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다짐했다. 서울에 도착한 이준혁과 서연은 이준혁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다. 넓은 정원,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그녀가 평생 보지 못했던 온갖 예술품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준혁은 그런 서연의 마음을 눈치채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이곳은 저에게도 낯선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만난 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집은 저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겁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들의 집입니다. 이준혁의 말에 서연은 마음속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자신의 집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오후 이준혁은 서연과 함께 JK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본사는 거대한 유리 건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녀는 이준혁이 이 거대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이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에 있었고 통유리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그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었다. 그때 박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준혁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박민준은 서연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혁은 그의 물음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민준 비서, 이분은 김서연 씨입니다. 나의 약혼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입니다. 김태민 부회장이 저지른 모든 비리 자료와 그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모든 증거들을 준비했습니까? 이준혁의 말에 민준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이준혁이 서연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이준혁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다. 네, 회장님. 김태민 부회장의 모든 비리 자료와 그가 회장님을 해치려 했다는 모든 증거들을 이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태민 부회장은 지금 이 건물에 있습니다. 회장님의 복귀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사무실로 도망갔습니다. 이준혁은 민준의 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을 끝내러 갈 시간입니다. 당신이 나의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눈이 되어 이 싸움을 지켜봐 주겠습니까? 서연은 이준혁의 손을 더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마을을 위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김태민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없었고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들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김태민의 사무실 앞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준혁의 복귀 소식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준혁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김태민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김태민은 이준혁이 나타나자마자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이준혁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준혁 회장님, 어떻게 살아 돌아오신 겁니까? 김태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준혁은 그의 말에 비웃음을 지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김태민 부회장, 나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이 되어준 이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태민은 이준혁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이 눈먼 사람이 데리고 온 여자가 그저 시골뜨기였군. 회장님, 당신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도 잃었군요. 김태민의 말에 이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서연을 향한 모욕에 분노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더 꽉 잡고 그녀를 보호했다. 그때 서연은 이준혁의 귀에 속삭였다. 이시훈 씨, 괜찮아요.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요. 당신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게요.
서연의 말에 이준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는 김태민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태민 부회장, 당신은 나의 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겁니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태민은 이준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준혁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준혁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분노와 힘에 압도당했다. 그는 이준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준혁은 민준에게 손짓했다. 민준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김태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에는 김태민이 저지른 모든 비리 자료와 이준혁을 해치려 했다는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김태민은 서류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밝혀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이준혁 회장님을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민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준혁은 그의 말에 비웃음을 지었다. 김태민 부회장,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명예, 당신의 권력,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나는 나의 사람들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겁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태민은 이준혁의 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비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준혁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김태민의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뒤로는 울부짖는 김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이준혁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는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삶에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김태민의 사무실을 뒤로하고 이준혁과 서연이 떠난 후 JK그룹 본사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장의 귀환은 거대한 소용돌이였고 김태민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은 그 소용돌이의 중심이었다. 김태민은 서류 더미 앞에서 무너져 내린 채 울부짖었고 이내 그를 체포하러 온 검찰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끌려나갔다. 그의 뒤로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직원들의 웅성거림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서연은 이준혁의 손을 꽉 잡고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이 되어 그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을 조용히 전달해 주었다. 이시훈 씨, 김태민 부회장이 끌려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준혁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당신이 나의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의 사무실로 돌아온 후 이준혁은 박민준 비서를 통해 그룹의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김태민이 그의 부재를 틈타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일들과 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던 모든 기록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준혁은 민준에게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고 김태민과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그룹에서 영원히 축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복수심보다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이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이 되어준 당신에게 나의 눈을 다시 찾아주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시력 회복 수술을 받을 겁니다. 이준혁의 말에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질투심과 동시에 그의 시력을 되찾아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이시훈 씨, 정말 다시 볼 수 있으세요? 정말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눈이 당신을 보지 못했을 때도 나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의 눈이 다시 빛을 되찾는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를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감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이준혁은 시력 회복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며칠 후 그의 눈의 붕대를 풀었을 때 그의 눈은 다시 빛을 되찾았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본 것은 그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그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서연의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이 나의 눈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보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더 기뻐했다. 그 후 이준혁은 서연과 함께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도시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화려한 백화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그녀가 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서연은 그의 정성스러운 노력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으면 어떤 곳이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도 고향 마을의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이준혁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한 곳에 있고 싶습니다. 이준혁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지만 그녀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이시훈 씨,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이준혁은 활짝 웃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좋아요, 서연 씨.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랑으로 마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이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도시의 화려함보다 시골의 소박함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원한 약속이 되어 이 마을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했다. 이준혁과 서연은 서울의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의 귀환은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준혁이 약속했던 친환경 스마트팜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서연과 이준혁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이준혁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 하는 이 마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마을을 희망의 마을로 만들 겁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환호했다. 그들은 이준혁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들은 이준혁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이준혁은 서연과 함께 마을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JK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마을의 친환경 스마트팜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문가들을 불러와 마을의 땅을 조사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도입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새로운 농기구 씨앗, 그리고 농업 전문가들까지. 마을은 이준혁의 도움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준혁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새로운 리더이자 이준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이준혁의 추진력이 합쳐져 마을은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의심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했다. 이준혁과 서연의 사랑은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편 김태민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다. 그들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김태민은 감옥에서 이준혁의 복수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이준혁에게 했던 모든 악행에 대해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결말은 그가 이준혁과 서연에게 가했던 고통에 비례하는 당연한 결과였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는 따뜻한 한 봄이 찾아왔다. 스마트팜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은 스마트팜 한가운데에 서서 이준혁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시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시훈 씨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서연의 말에 이준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심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평생 지켜줄 겁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이 마을처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겁니다. 이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준혁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했다. 서연은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준혁의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준혁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서연과 이준혁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고 모든 오해와 편견을 극복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날 밤 서연과 이준혁은 그들의 신혼집으로 향했다. 신혼집은 이준혁이 서연을 위해 직접 지은 집이었다. 집은 낡은 시골집과는 달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집의 한쪽 벽에는 고향의 흙 냄새가 나는 벽돌들이 박혀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그녀가 사랑하는 마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이준혁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이시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아요. 서연의 말에 이준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심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평생 지켜줄 겁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 하는 이 마을처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겁니다. 이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준혁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준혁과 서연이 마을로 돌아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사랑은 마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황폐했던 마을은 이제 희망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준혁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연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마을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다. 친환경 스마트팜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안겨주었고, 이준혁이 마을 중심에 세운 희망 도서관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서연은 도서관의 사서가 되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그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마을의 희망이자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였다. 이준혁은 그런 서연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서연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다시 빛을 되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그의 옆에는 과거 김태민의 편에 섰던 비서 박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은 이준혁의 귀환 후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준혁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를 용서했다. 민준은 이제 이준혁의 오른팔이 되어 마을의 스마트팜 운영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마을의 발전을 위해 쏟아부었다. 그는 이준혁과 서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오늘은 이준혁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스마트팜 한가운데에서 열렸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서연은 할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한복을 곱게 입고 이준혁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그녀의 옆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어둠 속에 갇힌 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순수한 마음은 제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고 모든 오해와 편견을 극복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이준혁과 서연은 그들의 신혼집으로 향했다. 신혼집은 이준혁이 서연을 위해 직접 지은 집이었다. 집은 낡은 시골집과는 달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집의 한쪽 벽에는
고향의 흙냄새가 나는 벽돌들이 박혀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그녀가 사랑하는 마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이준혁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이시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아요. 서연의 말에 이준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심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평생 지켜줄 겁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 하는 이 마을처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겁니다. 이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준혁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몇 년 후 마을에는 이준혁과 서연을 꼭 닮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꿈을 꾸었다. 서연과 이준혁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기적이었고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였다. 이준혁은 눈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서연은 자신의 순수한 마음으로 한 남자의 삶을 구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전설로. 김서연 순수하고 인자한 이름만큼이나 그녀는 험준한 산맥 뒤편에 숨겨진 외딴 마을에서 순박하게 살아왔다. 이 마을에는 화려한 도시의 고층 빌딩이나 소란스러운 아스팔트 길은 없었다. 대신 흙담으로 지어진 소박한 집들과 이끼 낀 돌담길, 그리고 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만이 존재했다. 서연은 새들의 지저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보살펴 주신 할머니의 다정한 자장가를 들으며 성장했다. 이 마을의 시간은 도시의 분주함과 멀리 떨어져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갔다. 그녀의 삶은 숲의 생명과 함께 숨 쉬었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조화롭게 흘러갔다. 그녀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명한 약초꾼으로 서연은 할머니로부터 약초에 대한 귀한 지식을 물려받았다. 약초를 채취하고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며 마음의 눈을 키웠다. 매일 아침 이슬이 나무십 끝에 매달려 있을 때쯤이면 서연은 등나무 바구니를 들고 냇물을 건너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녀에게 숲은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다른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숲의 모든 나무와 바위 굽이진 오솔길을 눈 감고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숲과 하나였다. 숲속의 모든 식물과 동물은 그녀에게 익숙한 존재였고 그녀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언어를 이해했다.